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치 반짝반짝 윤기가 나도록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윤 기자의 윤기나는 브리핑. 네, 윤기나는 브리핑 오늘도 OBS 윤종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희 3부에 김주일 KT 위즈 응원단장님 모셨거든요. 네네. 들으셨죠? 네. 어떻게 우리 윤 기자는 뭐 프로야구 어느 팀 좋아해요? 저는 예전에 선동열, 아. 이종범 80년대. 네. 예. 타이거즈.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타이거즈 응원단장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아, 또 그런 또 기억이. 어쨌든 우리 다 다른 팀이네요. 그러니까 원하는 바가 다 다르네.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예전부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 주가 그야말로 정치적 사법 위크다. 한덕수 국무총리 헌재 판결 나왔고, 그리고 결국 어제 드디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무죄였어요. 예,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어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좀 쟁점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 사실 1심에서도 좀 무죄로 나왔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죠. 1심에서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또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이렇게 3갈래로 나눠서 이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 행위, 즉 서로 간에 교류 활동을 한 것을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주장과 인식이 참 받아들여지는 거에 따라 좀 많이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 이 항소심 재판부가 또 무죄로 판단한 건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성남시장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과 이제 골프를 친 사실이 예. 없다고 이제 부인한 발언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이것 역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문제가 된 당시 방송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면서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백현동 발언인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심에서는 이게 허위사실로 유죄. 하지만 어제는 무죄였습니다. 네, 그렇죠.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 나와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라 한 것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 역시 단락별로 쪼개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했는데요. 예. 재판부는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 변경을 요구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지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장을 포함한 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냈고 용도 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에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서
3차례 용도 변경 요청을 보냈고 거기에는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시됐다면서 공무는 성남시를 상대로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적시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법률상 요구에 따라 용도 변경을 해줘야 하는 막바지 단계가 되니 반영에 주대해 성남시 나름의 해결책을 찾은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또 이게 판단을 했고요. 예. 예. 또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면서 발언의 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또 판단했습니다. 예. 또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성남시는 공공기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받았다면서 협박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지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예. 어제 이제 판결로 인해서 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도 뭐 훤히 열리겠어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그쵸. 전제가 있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인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용을 선고받았다면 예. 633 원칙 즉 최종 시빈 대법원 3심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날 수 있었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파면할 경우에는 늦어도 빨라도 한 6월쯤, 6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텐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어제 항소심 결과를 파기환송한다 하더라도 이게 2심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받기 때문에 예. 조기 대선을 치러질 경우를 가정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어제로서 사실상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뭐 만약에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맞다면 종결되는 거고요, 무죄로 종결되는 거고,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 그러면 2심, 3심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뭐 최소한 뭐 1년 이상 예. 걸리는 또 경우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까? 처음에 4월설 나왔을 때 설마 했는데 이제 거의 4월로 확정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도 몰라요. 뭐 청취자분들도 여러 뭐 방송 패널도 보시고 예, 뭐 예. SNS 통해서 뭐 너튜브 채널도 보실 텐데 뭐 예측은 전부 다 틀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가 24일에 지난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또 맞물려서 사실은 내일 28일 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는데 뭐 오늘 이 시각까지 이 선고 기일 공지가 없는 거를 볼 때 내일 선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통 한 2, 3일 전에 나오니까. 예, 예, 그렇게 예. 되면 이렇게 되면 빨라야 다음 주 월요일 31일 선고 가능성이 좀 나오는 건데 이 정치권에서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의 전례를 보면 모두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4월 4일 아니면 4월 11일 이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나오지 않는 이유 여러 찌라시들 얘기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야기들. 뭐 그거 중에 맞는 얘기 있어요? 뭐 추측과 가정과 소설은 뭐 대부분 많이 달라요. 뭐 틀리는 경우가 많고 보통 경험치기에 보면 한 10% 팩트를 가지고 90% 자기의 희망이나 주관적 예측을 좀 담는 경우가 많아서 그쵸.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면 아무래도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지금 아직도 엇갈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좀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4일에 있었던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에서 보면 기각 5, 각하 2, 인용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보수 성향의 김복형 재판관은 이 기각 의견 중에서도
다른 4명의 재판관과 달리 한덕수 총리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룬 것은 위헌 위법하지 않다는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물론 예. 당시에는 마은혁 후보자 포함해서 3명의 재판관 모두 이제 임명을 미뤘던 것인데 다른 4명 재판관이 위헌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 비교해서도 이 김복현 재판관 매우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거고요. 또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이 한 총리가 대통령 당시 이제 권한 대행인 만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당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요건에 맞지 않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인용 5, 또 기각이나 각하 3 이렇게 갈린 거 아니냐 이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 5대 3의 경우 기각 결정입니다. 그쵸. 인용이 좀 더 많더라도 기각 결정이거든요. 최소한 6명 이상의 인용 결정을 내려야 대통령 이제 파면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가결 정족수에 1명이 모자른데 그렇게 되면 상황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용이 좀 더 많더라도 5대 3으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내려졌다. 그러면 그렇다면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했다면 예. 마은혁 재판관 굉장히 이제 진보상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6대 3으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결과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예. 한덕수 대행 또 그 전에 최상목 대행이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바뀌었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면 그 후폭풍은 정말 거세질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5대 3 현재 교착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이제 이미 나온 헌재 판결을 미루어 보아 추측하는 내용들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하나 헌재 이슈가 있습니다. 4월 18일 머지 않았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이제 퇴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4월 18일 퇴임인데 만약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아예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실상 탄핵 그렇죠. 심판 헌재가 절차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정지되는 효과가 지금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예. 이 국론 분열은 더 심화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예. 지금까지도 사실 대부분의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예. 4월 18일 이전의 선고가 또 무산될 가능성도 이게 배제할 수가 현재 그러니까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그래도 4월 18일 전에는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거 역시도 그런데 아니 또 일각에서는 이거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이었으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 이런 새로운 재판관 2명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근데 아마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한덕수 대행이 계속 미룬다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 위법하다고 이미 판단이 내려졌는데 예. 당신이 그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또 탄핵 소추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빨리 임명하라 좀 압박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4월 18일 날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민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새로운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등 야권이 용납할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거의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예. 지금 매 주말마다 서울 거리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탄핵 찬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네. 예. 아니 아까 얘기로 한 번만 돌아가면 근데 어쨌든 한덕수 그 권한대행 월요일 날 탄핵이 기각된 게 그 임명하지 않았던 게 위헌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파면의 조건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재탄핵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지금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아무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짚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하자마자 산불 현장으로 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지금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확산되고 있는데 피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2일 시작되는 경북 의성 산불 오늘로 엿새째 확산 중인데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북권 안동, 영양, 영덕, 청송 등 4개 시군으로 계속해서 번지면서 현장 상황은 예.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진화헬기 추락 사고 또 산불 확산에 따른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제 낮 12시 51분쯤 경북 의성군 신편면 교환리 한 야산에서 진화 작업에 투입된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조종사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영남 지역 산불로 현재까지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 산불을 잠재울 만큼 많은 양이 내릴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예. 네. 아니 어제 진화 헬기 이게 추락 사고를 보니까 예. 그 전신주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지면과 가까운 쪽으로 내리면서 물을 뿌려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진화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네. 오늘 진짜 충분한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 걱정의 목소리 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윤기 나는 브리핑 함께했고요. 윤종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